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물가 상승기의 부동산 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때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 중앙일보에 게재된 이 기사인데, 이게 통계청에서, 한국은행에서 통계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통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0년 동안에, 지난 50년 동안에 쌀값이 50배가 올랐고, 또 기름값이 77배가 올랐는데 땅값은 3000배가 올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50년 동안, 64년부터 2013년 동안의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로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땅값이 3000배가 올랐는데 기름값이나 쌀값은 50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평방미터당 평균 지가는, 땅값은 64년도에 19.6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58,325원으로 올랐다. 결국 58,325를 19.6으로 나누면요, 2,976배가 오른 겁니다. 약 3,00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3,000배가 올랐다는 거는 1년에 6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60.6배가.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럼 1억 원이 1년 후에 60억이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 항상 상승하는 거고, 언제든지 물가가 이제 떨어지면 우리가 디프레라고 그러는데,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가는데 대부분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수입을 매월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입도, 우리가 월급도 계속 올라갔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오르느냐 많이 오르느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항상 오르는데, 오를 때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근데 오르는데 많이 오를 때가 있죠, 요즘처럼. 지금 저희가 삼겹살을 먹어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는 막걸리에다가 삼겹살을 좀 자주 즐겨 먹는 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한 25,000원 정도, 1인당 25,000원 정도 되는데 요즘은 한 30,000원이 넘습니다. 30,000원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2022년 4월 5일 이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한 달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4.1%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장 많이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점심을 먹으면 10,000원이면 됐는데
지금 10,000원짜리 가지고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점심 한 끼를 먹어도 10,000원이 넘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체감하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겹살을 가족들이 1년 전만 하더라도 실컷 먹고 10만 원이면 됐는데 4인 가족이 12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10만 원이면 됐던 게 12만 원. 그러니까 4인이면은 3만 원꼴 아니겠습니까? 저도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거를 분석해 보면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의 그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풀었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풀고. 그래서 많이 풀었는데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돈이 많이 풀렸고, 두 번째는 뭐 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가스가 아주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가스값이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농산물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또 올라가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나 어떤 주택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올리지 못하는 걸 알고 또 그걸 다른 방법으로 나가라고 한다든지 만기가 됐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쓰겠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물가를 왜곡시키면서 올라가게 만드는,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금리도 우리가 아주 초저금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아주 그 느낄 정도로 많이 올랐죠. 대출금리가 뭐 한 2, 3%에서 4, 5%, 5, 6%까지 막 올라가고 있으니 금리 또 인상 요인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상 요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느낄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게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사실 밖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을 쓰기도 어려워졌죠. 심지어는 면역이 생겼다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또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팬데믹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어졌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건비가 또 많이 올라갔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가는 많이 상승했다. 또 상승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럼 자기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을 해 나가야 되겠는가? 사실 이렇게 그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요. 물가가 오를 때는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물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금덩어리라든가 이런 실물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도 물가 상승기는 항상 있다고 보고 우리 부동산이나 실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투자 패턴의 어떤 기본이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자산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 중에서 토지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자산 가치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실물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직 그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이제 둔감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물가 상승기에 투자를 어떻게 어디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